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소준아 몇 번? 22번. 아, 그리고요. 네네네. 여기 1번 같은 경우에요. 네네네. 4의 다수점 마이너스 2라 썼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거 1013으로 더. 아, 그렇구나. 이게 답안지가 출데가 없네. 사실 아마 답안지에서 이거는 계산할 만하잖아. 네. 그러니까 4의 5제곱은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맞는 거야. 말하자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답안지의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맞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때는 당연히 시험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답안이 맞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거라 저거는 뭐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했어? 3의 10제곱은 되게 크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을 안 하는데 2의 10제곱 이런 거는 계산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아, 뭐 그런 차이고 사실 이거는 뭐 모르죠 저도. 이거는 시험 때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22번이요. 네, 22번 질문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왼쪽 문제 2개 풀면서 근데 신기하게 밑에 거 맞았네. 이거 23번과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그 둘 다 틀린 친구를 요거 하나 잘 들으시고 밑에 있는 거 비슷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어떤 정삼각형 모양의 넓이가 1024짜리 자, 여기 지금 요 넓이가 1024인 거야. 자, 이 넓이가 1024인 건데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시행이란 게 뭐냐면요. 요 가운데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삼각형을 딱 오려낸 거예요. 그리고 오려낸 다음에 뭐 우리 문제에서는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어쩌면 첫째 항은요. 이게 첫째 항이 아니라 오려낸 다음에 남아있는 넓이가 첫째 항이라고요. 이해돼? 그럼 자, 첫째 항 구해보시면 102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그럼 4분의 3을 곱하시면 첫째 항 나오겠지. 이 4개 중에서 3개만 남아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이 4개 중에서 3개만 남아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자, 둘째 항은 뭔데요? 둘째 항은요. 여기 남아있는 것들에다가 또 같은 짓을 해요. 여기서 중점을 연결해서 이 가운데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즉,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색칠된 여기의 넓이가 두 번째 항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지금 묻고 있잖아. 남아있는 것들. 즉, 얘는 뭐다? 여기 위에서 구한 이 친구에다가 어쩌면 바로 쓸게요. 어쩌면 이 친구에다가 4분의 3을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3만큼 또 남기는 거니까. 즉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등비수열 문제예요. 이렇게 몇 개 해보라고 있잖아. 몇 개 구해보시면 이게 또 등비수열처럼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 몇 번째? 5번째 시행이니까 바로 갈게요. A5로. 5번째는 1024에다가 4분의 3의 5제곱 하세요. 하시면 5번째로 남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 풀어보시면 돼요. 자, 얘 정리하시면 이거 보기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번 문제는 제가 뭐 특별히 변수가 없어 보여가지고 곧바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이게 그게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똑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9개 중에 8개만 남기는 거니까 9분의 8이겠죠. 그런 식으로. 자, 또 질문하세요. 등비수열 끝냅시다. 이제 이 책을 끝냅시다. 빨리. 다음 주에 끝낼 겁니다. 일단은요. 질문도 없어요? 승아요? 괜찮았어요? 저 집안 더워? 날씨 좀 덥죠? 네. 104번. 104번이요. 이게 아, 그거 봤어요.
이거 그때 같이 했는데요? 아 잠깐만요. 이거 이제 같이 했었던 그 같이 안 했나? 이거 분명 화분을 한거 같긴 아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자, 해보시면 S2 자 등비수열의 합구하라는 얘기인데 첫째 항 몰라요, 공비 몰라요, 총 개수만 알아요. 자 이거죠 그러면 자, 식 하나 세우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S4 자 S4는 총 개수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쓰이는 게 그 특유의 연립이 있다는 거야. 특히 보시는 것처럼 요 관계가 2랑 4잖아. 여기 합차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 분자를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누가? 요렇게가 파란색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통째로 가진 파란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자리를 9분의 5 라고 세면 되고 뒤에 있는 r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이제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5분의 9 곱하시면 암산이 되나? 안 되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가 되고 자, 반대편 이항해 보시면 자, 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나오네요. 그쵸? 자, r 값이 3분의 2인 경우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 두 개가 나오고 여기 식에다가 r 자리에 대입하시면 a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네네. 이게 분명히 보니까 A는 9에 줬거든요. 근데 이걸 또 바꿔야 되나 해서요. 잘했는데 이거 정답 아니에요? 네. 아 근데 답에는 또 얘들을 꺼내주고 써서요. 아 답안지는 그러니까 그 답안지 모양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답안지 모양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끔 답안지는 뭐 정리를 하던가 그런 행위는 사실 그 답안지의 풀이 과정 보시면 아마 그 풀이 과정 중에 너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이 풀다가 고주 부린다고 오해받아서 친구랑 싸운 적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이잖아요. 여러분 답안지 그 모양, 그러니까 수학의 모양이 하나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혹시 내 모양과 다르면 답안지 풀이 과정을 봐. 거기에 아마 써 있을 거야. 혹은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질문하세요. 자, 상균아 뭐 오늘 괜찮았어요? 네. 진짜로? 자, 팀원님. 아, 9번이요. 좀 일찍 와주세요. 자, 9번. 아까 했는데. 좀 더 드릴게요. 또 영상 드릴게요. 또. 일찍 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죄송한데 우리 학원이잖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위하는 거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 고객님 이맘대로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안 돼요. 시간이 없어. 자, 또 질문 없나요? 근데 얘는 이거 질문이 왜 자꾸 나오지? 그냥 일반항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거 질문을 이유를 잘 모르겠어 정확히. 그러니까 뭔가 계산 실수라던가 이건 변수가 없어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 두 개라고 이루어서 돼야 되거든 수학은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할 거 없으면 가고요. 저 네. 176쪽에 17번 17 이거? 아니 아, 이거 176쪽에 17번. 아하, 뒤에 있네. 이 문제? 이거 위에 문제에서 AN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은? 특별히 요걸 묻는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 아래 건 다 푸신 거예요. 아니 여기 요 라인 거 아, 그 라인?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물론 약간 급하게 설명했지만 얘는요, 일단 S1은 따로 구하시는 거죠. A1은. N자리에 1 넣으시면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은 등차든 등비든 공용입니다. 이 식은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식을 통해서 자, 5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5의 n 빼기 1제곱 마이너스 1 맞나? 까진 이해했어?
자, 얘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 근데 정답지에는 이게 없다고. 그거를 마지막에 소개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그 흐름 기억나? 그 제대로 기억나. 그래요. 자, 요게 있잖아. 말로 하면 5를 n개 곱한 거지. 얘는 5를 몇 개 곱한 거야? N 빼기. 그럼 얘가 하나 더 많이 곱한 거지. 거기서 차관된 건데 그럼 이거들을 합치려면 둘 중에 작은 쪽으로 통일을 시켜보자는 거야. 즉 얘를 n개가 아니라 n 빼기 1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자, 얘를요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그 앞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이거 하나 더 빌리면 되는 거잖아. 얘를 10개를 1개, 9개 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약간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거야. 아이디어가.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이 뭐야? 이제 얘네 둘이가 공통이죠. 그럼 이거 두 개로 묶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 얼마가 돼? 4 곱하기 5의 n 빼기 1제곱 맞나? 이렇게 해서 너네가 아는 그 등비수열 모양처럼 된다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풀어봐. 자, 얘는 이제 요거까지 바꾸는 거는 좀 할 수 있길 바래요. 이게 조금 더 예쁜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결국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는 이게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지에 없을 거라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한번 하고 집에서 한 2-3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저 네. 113쪽에 101번. 아, 다른 식이구나. 113쪽에 101번까지 그럼 제가 소개드리고 일단 시작을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이 문제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우리 합 구할 때 3가지 필요한 거 아시죠? 첫 번째, 혹시 첫째 항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첫째 항을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첫째 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첫째 항을 1로 봐야죠. 기왕 쓴 김에. 그럼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 마이너스 이거겠죠? 총 개수 몇 개예요? 10개 아니야. 이거는 티가 나는 편인데 여기까지가 10개인 거고 요거 하면 따로 집중해야 11개. 그래서 이제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끝항이 아니라 공비를 써요. 그 조금 달라. 등차 때랑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일반항, 중항, 합 3가지 외우셔야 돼요. 일단 외운 상태에서 얘네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분 뒤 시작할게요. 일단은 1분 뒤에 오늘 1교시에는 등비수열의 끝을 좀 내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사실 이번 그 베이직셀의 유형 문제는 사실 그냥 들었어도 풀만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듣고 이해해봐. 자, 시작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베이직셀 가볼게. 자, 베이직셀이 178쪽을 가서 지난 시간에 기본 계산은 숙제로 드렸잖아. 확보하는 내용. 관련 유형을 보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끊고 시키고 하면 돼요. 자, 몇 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78쪽의 3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문제 풀면서 얘네들은요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우리 몇 가지 공식 외웠잖아. 첫 번째 일반항 쓸만하면 쓰시고요. 두 번째 합구하는 공식 쓸만하면 쓰시고요. 세 번째 뭐 중항. 그러니까 그냥 잘 쓰면 돼. 그냥 어떻게 잘 그냥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요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볼까? 수열 땡땡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은 두 번째 무슨 중항 세 번째 합구하는 공식 이 3가지 다 외우세요. 이 3가지. 그리고 네 번째 아까 했던 이제 SN 가지고 AN 구하는 내용은 따로 이제 공용 공식 하나 있으니까 외우세요. 이 정도만 외우시면 다 풀려요. 일단 이론상.
자, 풀어보셨나요? 혹시 K값 얼마 나오세요? 5. 혹시 5 나온 친구? 오, 잘했네요. 5분 넘게.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고, 일단 등비수열이래. 그리고 이제 합 나와 있잖아. 자, 여기까지 끊고 한번 SN 구해볼까요? 자, 구하는 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괄호 열고 공비에다가 n개 더했어요. 빼기 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뒤에 봤더니 이런 관계식 하나 있잖아요. 자, n자리에 k 넣어보시면 결국 이게 얼마냐면 242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자, 243은 3의 5제곱이거든. 그래서 k 값이 얼마다? 5예요. 그냥 이제 공식 쓰고 만나서 어떻게 잘 놀아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06번 나머지 애가 풀어봐. 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했잖아. 그냥 숙제로 줘도 할만하다고요. 사실은. 자, 유형 107번 가볼게. 제가 보기에는 같은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6번 문제. 사실 이제 보통 책을 좀 팔아먹기 위해서 막 책에서는 억지로 나누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걸 줄여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정말 하나로 보여야 돼요. 저는 약간 그런 상태가 살짝 왔어. 이제 그냥 보면 같은 거 아닌가? 6번? 한번 또 해보세요. 1분 30초? 둘, 여섯, 아홉.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를 구하라 문제야. 그리고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가운데 보시면 요거 이용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또 구하면 돼요. 자, S3 공비 몰라요. R이라고 쓰면 되고 첫째 항 알아요. 1 총 개수 알아요. 3제곱 이거잖아. 그쵸? 한 번 더. 자, 얘가 여러분들이 S6 위에 쓸까? 자, S6 R 빼기 1분의 1 괄호 열고 R의 6제곱 빼기 1 맞나요? 이렇게. 즉 이렇게 나눈 게 얼마다? 126이다. 뭐 R에 관한 식 나오겠죠. 그렇죠? 나눠보시면요. 바로 쓸까요? 나눠보시면 R의 3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6제곱 빼기 1 요게 126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R의 3제곱 얼마다?
자, 125가 나오겠지. 그래서 R값이 얼마다? 5가 나옵니다. 4번. 맞은 친구? 축하합니다. 다음 자 가볼게요. 8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했잖아. 그냥 줘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딜 가든 자, 어딜 가든 8번 문제 어딜 가든 등비 쪽은 빨리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다른 친구 동생들 나중에 과외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빨리 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 할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이니까 등차 해봤잖아. 등비 똑같이 하는 거지 뭐.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따라가 보세요. 또 풀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약간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오는데 가끔 이런 상황 하나 이제 발견하시면 좋은 게 있긴 해요. 몰라도 풀 수 있다. 일단은. 저희 또 3월달에 또 그 진수하러 가야겠는데 균여가 좀 하면 좀 기억날 것 같아. 어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조금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조금 해보면 그래도 더하기 빼기라든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그 삼각함수 약간 앞부분까지야. 보통. 그러니까 1단원이 워낙 길어가지고 거의 절반이거든. 거의 1단원 전체랑 2단원 조금이다. 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는 아마 지수와 로그 쪽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조금 이제 그렇고 기말 때는 이제 삼각함수부터 여기 끝까지던가 혹은 약간 끝에서 앞부분까지거든. 보통. 기말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삼각함수를 열심히 하세요. 여기 수열 쪽은 생각보다 할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혹시 풀어본 친구 있어요? 얼마예요? 숫자 나왔다. 아무도 없어? 아까 혹시 217 나온 친구가 한 명 있네요. 자, 들어봐. 괜찮아요. 자,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한번 또 따라가 볼게요. 시키는 대로. 딱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문장. 여러분 혹시 이 식은 다들 뭔지 아시죠? 요게 뭐 소위 S10 아닌가요? S10? 이라는 거고 이제 어차피 요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공식을 쓰면 돼. 공비가 R이고 첫째 항이 A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제가 하나 좀 의식을 해볼게요. 하나 뭘 의식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쓰지. 그 실제로 요 수열의 합은요. 맨 앞에가 A1이잖아. 얘는 실제로 첫째 항 A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밑에 있는 요 식을 쓸 타이밍에 얘도 어쩌면 등비 수열 맞잖아. 그렇죠? 공비가 R 맞아요. 근데 첫째 항이 A가 아니에요. 다시 얘는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뭐냐면요. 한번 풀어 써볼까? 쟤를 지금 일반한 걸 풀어 쓰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 수열의 합은요. 여러분 자 써볼까 한번? 첫째 항이 승하야 얼마게? 말하자면 맞아. 이거를 첫째 항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A라고 썼던 게 사실은 그동안은 항상 A1부터 더하잖아. 보통 그 SN이라는 경우가 항상 A1부터라 그냥 부담 없이 A라 쓰면 돼요. 근데 이 문장은 첫째 항이 A11이야 지금. 첫째 항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공비는 유녀가 여전히 얼마지? 공비는 이제 R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총 개수
여러분들이 10개 맞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쓰는 공식은 첫째 항을 다르게 써야 돼. 좀 다른 스타일의 공식을 써야 된다고요. 써볼까 한번? 그럼 자 35는요 공비 빼기 1분의 이 자리가 첫째 항 자리지. 이 자리에 A가 아니라 얘를 써야 돼요. 첫째 항이 AR 10제곱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식 외울 때 항상 말하잖아. 여기가 A가 아니라 어쩌면 말로 해야 돼. 첫째 항 자리, 첫째 항 자리.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자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R에다가 10개 더했고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요 두 번째 식에 합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첫째 항 조심하세요. A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연립 가능하겠어? 특유의 연립. 혹시 파란 색깔이 여기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어떻게? 이 파란 색깔이 여기서 얘랑 얘잖아요. 여기 통째로 얼마다? 7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나 특유의 연립을 할 수가 있는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7을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R의 10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또 지난번 숙제랑 달라진 게 있지. R 값을 구할 수 있게 없게. 이게 10번 곱한 게 5잖아. 근데 사실은요 여담인데 R 값 구할 수 있어요. 너네 배운 걸 이용하면 구할 수 있긴 해. 이번에 배웠잖아. 그쵸?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게 그냥 유명한 문제예요. 특히 등기에서 나올 수 있는 되게 좀 유명한 흐름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구하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 상태로 일단 시간계를 킵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한 개를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여러분들 요 자리가 지금 R의 10제곱 자리죠. 요 자리에다가 5를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을 구해서 넣는 게 아니라 R의 10제곱을 통째로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5라고. 넣어보시면 여기 쓸게요. 그럼 7은 R 빼기 1분의 4A 맞나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가 4를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갈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A랑 R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12개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자, 실제 문제 가볼게요. 자, 실제 문제는 한마디로 S30이죠. 자, 한번 공식 써볼까요? 자, R 빼기 1분의 첫째 항 A겠죠. A1부터니까 괄호 여시고 R에다가 30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자, 혹시 이제 끝난 거 보이세요? 우리 구한 두 개의 식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얼마게? 이게 4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통째로가 지금 R분의 1, R 빼기 1분의 A가 얘잖아 지금. 이게 4분의 7이에요. 다시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양쪽에 뭐 하면 돼요? 5의 3제곱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뭔가 이런 느낌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계산을 끝내보자면 4분의 7 곱하기 5의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얘를 푸시는 게 정답인 거야. 이렇게 푸신 거예요. 아 다르게?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의 문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서 하나 이제 좀 다른 풀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관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있잖아. 아마 못 푼 친구 중에 이식 때문에 그런 친구들 있지. 보통 이식은 많이 봤잖아. 이식은. 근데 이제 이식이 뭐냐면 11번째부터야. 그쵸? 혹시 여러분들 이거 두 개씩 같이 보시면 뭐 하나 보이는 거 없어요? 이런 두 개를요 쭉 같이 볼까? A1부터 A10까지고 A11부터 A20까지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한다고 치면 A1부터 A20까지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기호로. 그게 S20이에요.
이거 여기서 많이 건드리는 문제야.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이게 S20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할 줄 아시면 이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쓰면 된다고요. 이해돼? 다시. 이 문제는 사실 1부터 10, 11부터 20인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멀리서 보시면 1부터 20까지 즉 두 개를 더하시면 이게 S20이 돼요. 즉 S20으로 풀어도 괜찮다고요. 너네가 이거는 지난번 숙제였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S20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R을 못 구하는. 어쨌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정리해봐. 뭐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자, 8번 문제는 아무튼 뭐 이게 보이길래 뭐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유형 108번까지가 지난 시간에 기본 계산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자, 유형 108번은요 10번 문제처럼 SN 주고 AN 구하는 문제지. 자, 이거는 뭐 해보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 위에 있는 12번 문제, 자, 오른쪽 위에 있는 12번 문제 끝으로 풀고 오늘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원리합계라는 걸 잠깐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게 이제 등비시설 마지막입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 문제가 등차 수열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 그래서 답을 맞은 건가? 이해를 한 건가 싶어서 지금도 한번 사실 숙제로 줄까 하다가 오늘은 좀 여유되니까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근데 저 말을 이해해야 돼. 저게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힌트는 AN부터 구해봐. 자, 어차피 SN 나왔잖아. 앞으로 SN 나오면 AN 구하는 게 꽤 괜찮은 습관이에요. 반대로 AN 나오면 뭐 SN은 물어보면 구하시고요. 보통 SN 나오면 AN은 구합니다. 자동으로. 자, 한번 그러면 같이 좀 따라가 볼게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자, 이거 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저거고요. K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이 자, 이 문장.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끊고 한번 AN 구해볼게. 자, A1은요, S1이잖아. 자, N에다가 1 넣어보시면 암산할게요. K 더하기 28 맞나요? 첫째 항 따로. 그리고 둘째 항부터는 이 AN 구하는 공식으로 갑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얘 구해보시면요. 7 곱하기, 플러스 1 플러스 K 빼기 7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겠죠? 이렇게. 그리고 빼보시면 K 지워져요. K가 첫째 항만 있고 여기부터는 없다는 거야. 지워지면서 이렇게가 되고 혹시 성중아 이제 합칠 수 있겠어? 자, 왼쪽을 어떻게 하면 돼? 자, 2 하나 떼내시라고요. 떼내시면 자, 왼쪽을 14 곱하기 2n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개를 합쳐보시면 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단 이 식은 2 이상만 일반적으로 가능한 식입니다. 이해돼?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였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볼 건데 여러분 제가 혹시 이거 할 때 있잖아. 이런 말 자꾸 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보통 식 두 개가 나오잖아. 그리고 질문 한 개만. 얘랑 얘는요 일반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이거 두 개가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풀다 보면 A1이 3인데 AN이 제가 하나 지원해 볼게요. 관계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이 경우는요 이거 지금 두 개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제가 항상 마지막에 여기다가 1 넣어보라고 하잖아. 여기 1 넣으면 뭐 나와요? 2 나오지. 보통 관계가 없어. 이럴 땐 따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혹시 윤여가 관계가 생겼나? n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잖아. 이럴 때는 관계가 생겨서 2식만 쓰는 거지. 어차피 이거 문제는 첫째 항부터 등비란 거는 첫째 항부터 어쩌면 첫째 항과 관계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다시 원래 두 개가 관계가 없는데 약간 이 문장을 말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제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요 식에다가 원래 1을 못 넣잖아요. 그쵸? 이 식에다가 1을 넣어볼까? 그럼 얼마 나와? 1 대입하시면 이거 14 나오죠. 근데 이 말 때문에 얘랑 관계가 생긴 거예요. 즉 쟤랑 같아져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푸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이 상황을 문제로 바꾼 거예요. 이 상황을 관계가 생겼다라고 알려준 문제라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쟤가 나와야 된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제 말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계가 없잖아. 원래는 넣으면 안 돼. 근데 이 문장이 관계가 생겼다는 문장이야. 첫째 항부터 조롬이 등비라고요. 그 말은 뭐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얘가 돼야 돼. 저 말 때문에. 왜? 쟤가 안 되면 관계가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등차 때 하나 나온 적 있잖아, 여러분들. 그때랑 같은 풀이고 뒤에 또 있더라고요. 그때 맞춰봐. 아시겠죠? 자, 풀어보시면 K값 마이너스 14 나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희 오늘 일단 쉬는 시간 전에 요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내용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원리압기라는 거야. 저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 관련해서 꽤 유명한 문제니까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봤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잘 듣고 이해를 바탕으로 결국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저희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 앞장에는요, 보이세요? 제가 필기를 좀 준비한 거를 같이 해볼 거고, 이 뒷장에는 좀 연습을 또 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19일. 다다음 주에 계약이네?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가 실제 문제로 나오는 그런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대박 복잡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잘 모를걸? 왜 어차피 누가 해줘? 어차피 은행 가면 그분도 모를걸? 어차피 누가 해줘? 컴퓨터가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사람이 계산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원리압기라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파트가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된 약간 그런 파트야. 그러니까 미리 말할게. 근데 얘는 이제 선생님들도 가끔 시험을 내시고 뭐 꽤 유명한 콜라보니까 뭐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위에다가 필기할 건데 자, 개념
개념과 용어도 많잖아. 한번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쓸 거거든. 보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세 칸 정도 있어요. 세 라인 정도 이렇게. 어디 보시면 세 라인 정도 이렇게 필기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말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제목이 원리합계거든. 자,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일단 이 원리합계의 원래 뜻을 먼저 말씀드릴까? 자, 이 원리합계의 원래 뜻은요. 뜻. 이 말입니다. 원금이랑 이자를 구하세요. 그 말이에요. 다시. 원리합계는 뜻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원금이 뭔지 아세요? 원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내가 넣은 돈 있잖아. 그 돈 말하는 거고 이자는 뭐 더 주는 거 있잖아. 그쵸? 여러분이 뭐 주식을 사도 이제 뭐 배당금을 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더 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친 말이 원리합계야. 즉 우리는 오늘 저걸 구하고 싶은데 이 말도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더 쉬운 말로 풀어볼게요. 즉 통장에 있는 돈, 자, 통장에 있는 총 금액을 구하세요. 그 말이라고요. 너네가 통장에 찍힌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에는 원금도 있지만 해서 같이 지켜요. 통장에 막 많은 돈 오면 막 20원 있는 그 20원 이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통장에 얼마 있냐 그런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연이율 자, 저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뭐 아는 친구도 있겠죠. 일단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지금부터는 요 이자랑 좀 관련된 용어가 몇 가지 나와. 이자라는 게 이제 더 주겠다는 건데 첫 번째 자 연이율이란 말은요. 혹시 여러분들 연이율이 뭔지 아세요? A4. 자, 연이율은 너네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단 연이라는 게 단위가 뭘까요? 1년마다. 여기 써있죠. 어쩌면 이제 연이란 말은 1년마다 자, 1년마다 어쩌면 자 이율.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율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앞에서 증가 감소 배웠지. 이율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이거 증가죠, 여러분들. 이율은 좋은 거거든. 증가. 어쩌면 써드릴게요. 자, 이율은 증가니까 어쩌면 뭐야? 1년마다 A% 증가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 사실은. 연이율은 그냥 A% 증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혹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내가 이제 지수할 때도 설명했고 로그할 때도 설명했고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제가 A% 증가한다. 그러면 혹시 얼마 곱했는지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건 필기하지 마. 20% 증가한다. 혹시 제가 앞에서 얼마 곱하라고 이렇게 보통 소수로 많이 쓰거든. 1.2 기억나세요? 이거 내가 매 순간마다 매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1.2는 아셔야 돼. 왜 여기도 이제 이게 나오면 바로 뭘 곱할지 알 거거든요. 1.2.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1.2였냐면 써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소개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지금 현재를 말하고요. 증가니까 더하기. 그리고 퍼센트는 100분의 얼마잖아. 이렇게 해서 보통 소수로 많이 써요. 일단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 증가하며 자 말하지 마시고 얼마 곱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1. 얼마? 0.5란 거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연이율이 4%면 얼마 곱할까요? 1.04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증가 감소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밑에는 사실 가끔 문제에 따라서 월이율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럼 월이율은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 월이율은 뭐마다 여러분들 이 월이 뭐예요? 단위가 이제 한 달, 단위가 개월, 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월이라고 쓸까요? 어쩌면 1개월마다 B%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어쩌면 연이율인지 월이율인지는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이자를 주긴 주는데 언제마다 주냐는 거야. 1년에 한 번 주는지 왜 월마다 주는지 그거는 이제 은행에 따라 됩니다. 혹은 상품에 따라서. 아시겠죠? 실제로 은행 가시면 카테고리 책자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얼마인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다음 문장에 어떤 말이 보이냐면 혹시 여러분 복리란 말 보여?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사실 이거 처음 하지 않을까? 아마 옛날에 모르겠어 어딘지 옛날에 아마 배울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자, 써드릴게요. 복리란 말. 자, 복리도 역시나 이자를 좀 주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제 얘네 둘은요 전부 다 이자랑 관련된 표현들이야. 이제 뭐 연이율, 복리 다 이자랑 관련된 건데, 자, 복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복리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뭐 있게요? 뭐 잘하냐? 역시나 주식 관심 많은 거니까. 주식도 뭐 그런 거죠. 단리. 자, 써드릴게요. 발음은 단리. 자, 단리. 자,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 일단은 한번 써드리고 여기 제가 하나 예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차이가 있어. 자, 복리는요 이자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표현입니다. 복리는 이자를 지금까지 저희가 모은 적립금에다가 이자를 줘요. 다시 복리라는 시스템은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에다가 이자를 줘. 이 적립금은 그냥 모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 단리는요 처음 적립금에다가만 이자를 줘요. 자, 차이점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 말인지. 자, 밑에 여기 이제 제가 쓸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자, 연이율 10%로 자, 연이율 10%짜리를 제가 복리로 받을 때랑 하나 더 연이율 10%짜리를 단리로 받을 때랑 자,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자, 여기 위에다가 제가 한번 세팅해 볼까? 그럼 예를 들어 뭐 처음에 돈이 있을 거고 이제 1년 후 그리고 2년 후 뭐 이렇게 한 2년까지 해볼게요. 쭉 가겠죠 이렇게. 자, 처음에 제가 입금한 돈을 1,000원 넣었습니다. 1,000원. 자, 지금부터 한 번씩 그려볼게요. 이제 이 친구 한번 이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타이밍이거든. 여기서 넘어갈 타이밍에 연이율 10%. 자, 이자가 10%니까 자, 곱하기 얼마 하자고? 1.1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혹시 여러분 이거 얼마 될까요? 암산돼. 자, 1,100원 되죠. 그쵸? 근데 복리는요, 현행 보통 은행은 복리를 써요. 참고로. 자, 요게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또 이자를 줘요. 즉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자, 1.1. 여기에다가 또 10%를 줘요. 그러니까 이해돼? 복리는 바로 전에 거에다가 이자를 줘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요게 대략 한 1,110원쯤 됩니다. 요거의 10%니까 110원이잖아. 더하시면. 근데 단리는요. 보세요. 요거 1,000원이죠. 근데 처음에는 티가 안 나.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10%잖아. 얼마? 그럼 1,100원이죠. 근데 단리는요. 이자를 어디에 준다고? 내가 처음 넣은 돈에다가 줘요. 이자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10%가 또 얼마야? 100원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게? 1,200원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이자를 주는 게 이 친구가 어차피 이 친구에서 그냥 이자를 자꾸 주는 거야.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 보시는 것처럼 뭐가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지금은 10원 차이인데 이게 금액이 커지고 개월이 커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야. 그래서 보통은 복리를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리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해봤잖아. 혹시 약간 느낌 오세요? 복리는 이번에 저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지. 복리는 등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일까? 이게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복리 문제가 등비 수열 문제가 돼요. 왜? 보신 것처럼 복리는요. 자, 여기다가 1.1 곱한 거 같아요. 써드릴까요? 여기다가 지금 1.1 곱한 거잖아. 근데 복리는 여기다가 다시 1.1 곱해요. 이해돼?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 아니에요? 이렇게. 어쩌면 공비가 1.1인 그런 등차 수열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자, 등비 질문. 아니에요? 네? 등비 아니에요? 등비. 아까부터 등차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로요? 미안합니다. 등비입니다. 잘 듣고 있네요. 자, 그럼 단리는 내가 한번 예를 봤나봐. 혹시 단리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이게 등차가 돼요. 왜? 단리는 필연적으로 첫 번째 돈에서 이자가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쌓여도 이자가 안 바뀌어. 이 돈의 10%잖아. 그래서 얘는 필연적으로 등차 수열 문제가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겠는지. 자, 정리할게요. 일단 요 정도 필요할 거야.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요, 말로 하자면 내 통장에 얼마 있냐 문제입니다. 이해돼?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문장들은 다 뭐냐면 어쩌면 저희한테 이제 그 이자랑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요 문장을 보자마자 자, 연이율 4% 자, 얼마 곱하자고? 1.04. 그리고 어쩌면 이게 공비라고요. 어쩌면 이게 공비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뒤에 있는 복리 어차피 이 말 때문에 얘가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이 말 때문에 이게 등비 수열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 메커니즘이 이해돼?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 이제 밑에 문제를 자 이제 바로 갈게요. 갈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걸 한 건지. 자 이제 이런 이자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서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 통장에 얼마 있냐 그런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심 많을 거 아니야. 이제 돈 벌면 이제 뭐 통장에 이제 근데 요즘 사실 통장에 이렇게 접근 많이 안 하죠. 뭐 주식도 많이 하고 코인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이제 다 비슷해요 원리는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아까 앞 시간에 해봤는데 한 번 이해하니까 다들 그냥 잘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미리 살짝 말할게. 나중에는 공식이 돼요. 이게 약간 결국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해보시면 아 중요한 게 여기구나 딱 아실 겁니다. 바로 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연이율 1.4% 자, 1.04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매년 2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질문 수빈아 20만 원씩 10년 동안 너가 통장에 돈 넣으면 너가 넣은 돈은 얼마지? 200이죠. 통장에 200만 있을까? 뭐 있어요? 이자 있잖아. 그거 알아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일단 말하자면 사실 이게 이제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사실 그 적금이죠. 보통 적금 붓는다고 하잖아. 뭐 매달마다 혹은 매년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매년마다야. 1년에 한 번 20만 원씩 10년 동안 넣었을 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냐. 그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밑에 그림 하나 그릴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약간 수정한 버전이거든. 이렇게 비교해봐. 자, 이번 문제는 일단은 연이율 단위가 년입니다. 년. 1년, 2년, 3년. 몇 개 쓰다가 힘드니까 총 칠게요. 그 뒤에 여러분들 총 10년이죠. 우리 10년 동안이니까 뒤에다가 곧바로 10년 쓰지 말고 초보일 때 기준. 나중에 뭐 고수가 되면 그냥 이거 안 그려도 돼요. 나중에는. 초보일 때는 조금 적당히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봐봐. 매년 20만 원을 넣을 건데 자, 108번 문제 있지. 이게 이제 언제 넣는지가 좀 더 중요해. 자, 108번 문제는 매년 초에 돈을 넣을 거야. 20만 원. 자, 109번은요. 언제 넣는데? 그거 차이가 있어요. 좀 달라. 이게 좀 달라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뭐 어떤 것이냐면 꺼내는 것도 초에 꺼내는지 말에 꺼내는지 보셔야 돼. 이게 이제 넣는 게 초인지 말인지
꺼내는 게 초인지 말인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초말을 조금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필기는 바로 밑에다가 초말을 좀 쓸게요. 전부 다 초말 다 쓰세요. 초말 2년 초말 3년 초말 9년 초말. 자, 10년째는 조금 칸을 조금 널찍이 띄어서 초말까지가 이제 여기서 풀 때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한 개 그리자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우리는요 매년 초에 108번 문제 초에 넣을 거지. 자, 여기 초에 덤 넣고 또 한 번 초에 넣고 초에 넣어서 자, 언제 꺼낼 거예요? 10년째 말에 꺼낼게요. 이해돼? 그러니까 총 20번을 넣고 마지막에 꺼낼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이제 초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초말이 뭐냐면 쉽게 말할게. 우리 1년 중에 제일 첫 번째 몇 월 며칠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초는요 1월 1일 땅 하나만 바꿔서 넣는 거야. 20만 원. 그런 느낌. 그럼 말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상상돼요? 다시 이제 올해부터 1월 1일에 은행 가서 2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가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저는 10번 넣을 겁니다. 근데 요 20만 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다고요. 이자를. 자, 지금부터 그 다음 필기 돈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은행 갈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기대를 가지고 10년 동안 모아서 뭐 TV 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얼마 넣죠? 자, 20이라 쓸까요? 자, 셔틀에 20을 넣었습니다. 그럼 자, 질문. 요 20만 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받아 안 받아? 받죠? 추적할게요. 자, 이 친구 1년 뒤가 여기죠. 얘 20 곱하기 얼마던데? 1.04시는 거예요. 저게 연일입니다. 얘는 1년 뒤에 1.04를 곱한 것만큼 증가할 거예요. 다시. 그 여기는 1.04의 뭐? 제곱이겠죠.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그럼 자, 가운데 총을 쳤지만 저희가 규칙을 이해했다면 3년일 때의 제곱이잖아. 9년일 때는 얼마 되게요? 1.04의 몇 제곱? 8제곱 맞나?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럼 10년째 초에도 이자를 받죠. 얼마? 20 곱하기 1.04의 어째곱? 9제곱 맞나요? 그런데 이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게 왜 초말이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초에 넣고 이제 언제 빼는 거야? 말에 빼죠. 자, 잘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여기 뺄 거거든. 이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한 번 받아요. 자, 왜? 말한 내가 지금 1월 1일이잖아. 12월 31일이니까 사실 이 사이도 어차피 1년 간격이야. 그래서 얘는요, 첫 번째 20은 여기서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요. 즉 여기까지 오시면 이게 뭐다? 저 20만 원의 마지막 행방이 돼. 쟤는 이만큼 커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번 해야 돼. 10년치거든. 자, 그 다음 2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은행 가서 1월 1일에 20만 원 넣고 오겠습니다. 자, 새로운 20만 원이야. 이해돼요? 그 얘도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계속. 자, 이걸 쭉 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다 안 써요. 나중에는 어떤 이해하시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자, 이해 가보시면 1년 뒤에 1.04 곱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는요 20 곱하기 얼마게? 사실 느낌 오지? 사실 한 개를 고 나머지는 하나씩 적을 거 아니야. 이게 1년 뒤니까. 그럼 여기는 2.0 20 뭐야 이거? 자, 20 곱하기 1.04에 8제곱 되고 그럼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자를 받아서 9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힘드니까 이제 여기부터 안 쓸게요. 자, 그럼 이제 3년째에도 하나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 귀찮은 거 쭉 갈까요? 자, 여기 마지막에 얼마 될까? 20 곱하기 1.04의 몇 제곱? 8제곱이겠죠. 1년씩 밀었으니까.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밑으로도 퉁치겠습니다. 마지막 10년째에도 초에 20 넣죠.
자, 얘 이자 맞아 맞아? 하나. 한번 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넣었던 돈들의 행방이 맨 마지막에 지금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붙는 게 원리 합계죠. 누구를 더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원리 합계예요. 이해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원리 합계라고요. 이게 지금 모든 돈들의 마지막이잖아. 이해돼? 자,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원리 합계인데 혹시 여러분 보이세요? 자, 요거 지금 다 더해보시면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 돼요?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요,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위에 한번 공식 써볼 건데, 자, 우리 공식 때 필요한 게 세 가지지. 첫 번째, 첫 지항 있죠. 첫 지항은 이 중에서 제일 밑에 얘 맞나요? 자, 얘가 지금 첫 지항이잖아. 20 곱하기 뭐 1.04라고 쓸까? 이 첫 지항도 이자랑 받은 거야. 초에 넣고 말에 빼니까. 그치? 그리고 자, 공비가 얼마게요? 1.04야.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조금씩 공식화 진행할게요. 이게 공비는 1.04지. 보통 공비는 예약이야 사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 총 몇 개예요? 이거 여러분 몇 개예요? 한 10개야. 근데 10개를 수학하면 이게 10번 넣었잖아. 10개. 어쩌면 이 10개는 10년이니까 10개라 볼 수 있지. 이해돼? 자, 근데 이거 3개 가지고 공식을 쓰면 끝나요. 합구하는 공식을. 자, 한번 합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빼기 1분의 쌤 식 이상해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자, 요게 첫 장이잖아. 계산할까요? 요게 20.8이거든요. 첫 지항 20.8. 괄호 열고 1.04에 10번 마이너스 요거죠. 맞아? 합과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요거는요 0.04죠. 지울게요. 자, 혹시 이거 있잖아.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보통 여기에 이제 보면 저거 이제 저런 게 나올 거니까 하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쟤를 쓰면 됩니다. 자, 이거 대신에 1.5를 쓰자고요. 1.5를 해서 한번 소수가 들어있지만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20.8 곱하기 1.5 빼기 1은 0.5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분모 문제에다가 100 곱할게요. 100 곱해보시면 분모사 여기에 10 곱할게요. 208 곱하기 5 해서 계산해보시면 얼마나 오지? 혹시 260 아닌가요?